하이, 다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박 중국어 선생님 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파고다 김미다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반가워요. 네. 선생님은 강사로서 어느 순간에 가장 만족스럽다 이런 느낌을 느끼세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합격했을 때 성적표를 찍어서 저희한테 인증샷을 보내줄 때 있잖아요. 쌤 합격했어요라는 순간 그 다음에 막 희열을 느끼고 그러시구나. 보람을 느끼고 그러죠. 사실 저도 그런데 그래서 네. 이번 달 어떻습니까? 꽤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네. 아직 PBT는 시험에 성적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네네네. IBT는 금방 시험에 성적이 나오니까 네. 막 학생들이 막 인증샷을 보내줄 때면 네. 꽤 많았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사실 저희 둘이 같이 파트너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네. 달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합격했어요 라고 이렇게 합격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네. 그러면 1월 달 시험은 도대체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나왔고 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합격이 많았던 이유가 있었다. 네. 자, 우선 듣기부터 말씀드리면 들리는 그대로 정답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네. 정말 이제 문장 이제 내용이라든지 주제로 봤을 때에는 네. 어려워요. 하지만 결국 정답은 띠릭 들리는 그대로 정답이었기 네. 때문에 제 말을 믿고 이렇게 답을 고른 친구들은 거의 다 고득점으로 이번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독해는요? 난이도로 봤을 때는 조금 중상 정도가 되겠지만 근데 제가 아까 이게 제가 너무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선생님이 우리는 시험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보고 나서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런 포인트들이 시험에 나와가지고 너무 네.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맞아요. 네. 그다음에 쓰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문 자체에 대한 이해도 못 해가지고 아이들이 네. 거의 울상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심지어 4급, 5급 단어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도 될 만치 굉장히 용이한 내용이 쉬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들 잘 쓰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네. 쓰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문장 지문을 주어진 시간에 읽어야 되기 때문에 독해가 먼저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네. 문장 자체가 쉽게 줬으니까 그만큼 좋은 일이 없겠죠. 역시 우리 진조쌤이 잘 가르치셔서 쓰기까지 내셨다는. 그래서 나 몸매 맞을 것 같아. 괜찮겠죠? 아니에요. 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 정도였다. 네. 네, 사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월달 시험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1월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1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나올 것 같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다음 시험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2월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떤 포인트로 준비하면 좋을지 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듣기는 사실 매해 거의 비슷해요. 매달 거의 비슷해서 소리 일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대신 속도적인 차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리 일정 문제긴 하지만 단어의 난이도라는 게 있잖아요. 5급 위주의 단어를 좀 많이 물어보는지 아니면 정말 딱 6급 단어 이걸 물어보는지 그거에 따라 난이도가 갈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난이도 조절과 함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런 이제 전략 같이 공부해 볼게요. 네. 독해는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을 정의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어는 계속 바뀔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틀은 계속 그 틀 그대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틀 안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유형들에 대해서는 생소한 유형은 나왔을 때 내가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선생님 잘못이 맞아요. 제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자주 나오는 그 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변형되어서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그걸 풀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그럼 강의에서 만날까요, 여러분? 네. 잠시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이제 듣기 공부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듣기 1부분 위주로 같이 공부할 건데요. 듣기 1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 소리 일정 문제입니다. 거의 한 70%에서 80%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러한 소리 일정 문제의 가장 특이한 그런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선 이런 내용들, 주제가 굉장히 묵직해요. 과학, 역사, 자연, 인물 등 이따가 이제 제가 몇 개 그런 소리 일정 문제들 정답을 보여드릴 텐데요. 경추, 레이더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들으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고? 라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묵직한 주제가 나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 제가 밑에 살짝 ABCD 예문을 넣어놨는데요. 바로 동이라는 동에 관한 그런 소개가 있었던 문제의 보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묵직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의 지식을 물어볼까요? 여러분 레이더에 대해서 얼마큼 아세요? 동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경추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절대로 우리의 지식을 물어보지 않는 것. 이게 가장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절대 묻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문제를 내는 것일까요? 내가 경추에 대해서 아니면은 동에 대해서 이렇게 너에게 중국어로 소개해 줄 거야. 그러면 너는 뭐가 들었는지, 뭐가 들렸는지 들리는 대로 보기 가운데 정답을 찾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문제는요, 물론 중간중간에 어떤 소리 함정들 들린 애들이 있지만 여러분 첫 소리가 정답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첫 소개에서 정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이런 전략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네, 그 준비 시간 동안에 문제와 문격 그 문제의 간격 사이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기에 대한 준비를 확실하게 해두셔야지 시작하자마자 놓치지 않고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전략을 세우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보는 것들이 적을수록 시간을 아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름절밖에 안 되는데요. 만약에 보기에 삼음절, 사음절 이런 식으로 완전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이걸 지워버리시고 옆에 것만 대조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리와 의미를 모르는 단어는 사실 삭제해버리시면 좋아요. 평상시에는 그런 애들이 공부할 거리고 중요한 단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예를 들면 寿命 물론 다 아시겠지만 寿命 이란 단어를 못 읽는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에서 얘는 뭐지? 무슨 뜻이지? 어떻게 읽지? 벌써 3초가 지났나요? 이렇게 쓸데없이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과감하게 이런 애들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옆에 내가 소리를 아는 것 그리고 의미를 아는 것들 그런 애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면 그렇다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1월달 문제에서는 어떠한 소리 일정 문제들이 나왔는지 제가 정답이 되는 부분들만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이것일 거예요. 만약에 내가 1월달 시험에 참가를 했다면 내가 저 아이를 정답으로 잘 고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그걸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여러분 각 지금 문장들마다 여기 문장들마다 이제 어떤 지금 한자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 한 2초 3초 만에 내가 읽을 수 있다 없다를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러니까 첫 줄 같은 경우 如可监测环境을 옆에 병음 없이 내가 읽을 수 있다 없다를 체크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다와 맞출 수 없다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정말 그냥 들리는 그대로 정답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듣기 같은 경우 어려운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선 ABCD 가운데 2개 이상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어느 것을 고를까요? 이렇게 되게 선택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보기들이 있는 경우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심지어 내용도 파악이 안 되는데 이 본문 속에 들린 어떤 단어랑 이 보기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동의어가 나오는 경우 그럴 때에는 소리에 우리 기댈 수가 없어요. 소리를 듣고 그거가 똑같은 의미가 있는 아이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두 부류의 문제가 진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그때 유형의 그때 시험을 여러분들이 참가하신다면 이제 시험장 나와서 와 망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1월달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류의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다 본문 속에서 그냥 뭐라고 들려주었고 보기에 똑같은 단어가 심지어 막 5음절, 6음절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 소리 믿고 정답을 고르는 문제류가 훨씬 더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도입 부분에서 되게 괜찮았어요. 많은 분들이 시험 보고 오셔서 이제 저한테 잘 봤다고 카톡 주셨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애들이 조금 아직 어렸습니다. 아니면 욕심이 나네요 라고 하신다면 지금 다들 영상 보시는 이 중에 한번 이 화면 잠시 동안 이제 멈춰두시고 뭐 캡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 강의를 이어서 들으시기도 하겠지만 잠시 멈춰 놓으시고 자기가 직접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연속해서 듣는다든지 이런 시간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해석이 아니고 내가 저 한자들을 병음 없이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체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해석은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식물들이 그거 뭐 할 수 있다? 젠처하면요 감시하고 측정하는 거죠. 이 식물 자체에도 환경에 대한 어떤 감시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잘표하는 바로 복권이죠. 복권 이런 자금. 근데 사실 우리는 복권 기금이라 그러죠. 이 복권 기금은 그것만 써도 그의 뜻입니다. 뭐 할 수 있다? 용이 어디에 쓰입니다? 원화领域 문화적인 영역에 쓰일 수 있다. 세 번째, 大象 코끼리의 청력이 敏锐 동물 얘기에 항상 많이 나오는 예민하다였습니다. 그 다음 마땅히 관주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거예요. 요새 스마트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경추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颈椎健康 경추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다음 本市明日有雨. 그래서 이 도시는 내일 아마 비가 내릴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레이다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레이다라는 한자 잘 보세요. 따레이 할 때 레이저, 다다오 할 때 다예요. 그래서 레이더가 시험에 나왔대. 이 얘기는 되게 무서운 이야기지만 레이다를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건 되게 쉬운 것이에요, 여러분. 읽을 줄만 아시면 돼요. 그냥 들리는 대로 정답이었기 때문에 레이더의 이런 탐측이라는 탄천은 측정하는 거죠. 레이더 측정 방식은 다양하다이고요. 그 다음에 남북극 이야기 제가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다루었는데 또 나왔습니다. 남극의 육지 생물이 적다 해서 들리는 그대로 정답. 그 다음에 做生意 장사를 할 때는 마땅히 요 양심을 가져야 된다. 까이관의 관자는 직관자죠. 그래서 이곳은 사용하고 있다. 찐로시가 뭔지 저희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다. 찐로시 그냥 들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찐로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국어를 다 사용하는 한국인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강의를 할 때 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2외국어 예를 들면 뭐 중국어라든지 영어를 사용을 해서 과학 강의를 하거나 수학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다른 교과목을 가르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찐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찐로시라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지향지에 해설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全球黄金产量稳定전 세계적인 황금 생산량은 안정적이다라는 이런 내용은 제가 잠깐 짚어드리긴 했지만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는 이제 독해입니다. 독해인 거고 우리 듣기 같은 경우는听力잖아요. 청력.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의 능력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읽을 수 있고 없고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대처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이번 달에도 또 이렇게 남북극 이야기가 나왔고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남북국 관련 문제는 시험에 정말 자주 빈출되는 아이인데요. 그냥 난지, 베이지 이것만 아는 것은 사실 부족합니다. 남극에 관한 혹은 북극에 관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관련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짝꿍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수업 시간에 거의 매일매일 뭐 예를 들면 금융 관련 어휘라든지 역사 관련 어휘라든지 아니면 예술 관련 어휘라든지 저희 학생들 좀 피곤해하긴 해요. 거의 한 하루에 적으면 30개에서 많으면 50개까지 매일 한 장씩 제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노트 정리해서 제가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라. 그리고 읽은 것 이제 제가 녹음해가지고 맨날 체크해서 듣고 있거든요. 읽은 것 유창하게 읽을 때까지 연습한 다음에 녹음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라. 이 두 개 숙제를 제가 맨날 내고 있기 때문에 피곤해들 하지만 결국 이제 종강 나이라든지 시험장 다녀와서 정말 이제 많은 친구들이 덕분에 피곤했지만 시험 잘 보고 왔습니다라고 항상 저한테 카톡을 줍니다. 이런 작업 없이는 시험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난지, 베이지 요것만으로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선 난지是陆地, 남극은 육국이 남극은 육국이 아니죠. 죄송해요. 남극은 육지입니다. 그리고 베이지, 是海洋 해서 이 북극은 바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地球, 지구의 自转轴, 자전축의 两端, 양 끝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양 끝에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도 관련 어휘입니다. 그 다음纬도는 위도죠, 여러분. 위도가 높을수록 어때요?纬도 越高, 气温越低, 온도는 점점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지엔, 극야라는 현상은 24시간 내내 태양이 뜨지 않아요. 여러분 백야 현상 아시죠? 해가 지지 않는. 근데 그의 반대인 극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이 훨씬 더 추운데요. 그 이유는 남극은 1년 중 절반이 6个月 그 사이 동안에 没有太阳辐射, 태양 복사, 그러니까 태양빛이 내리쬐지 않는 극야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운 거예요. 자, 그다음 하이바, 해발이 할 때 이 하이바인데요. 이 남극이죠. 남극의 하이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남극이 춥다는 이야기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시험에 나왔었던 내용들을 제가 근거로 단어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절대로 과학적으로 이제 똑똑한 아이가 아니에요. 시험에 나왔던 어휘들을 지금 짝꿍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롱화, 최근에 얼음 롱화 속도, 녹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이게 또 환경오염 문제로 같이 엮여서 시험에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함께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똥지에 얼다가 나왔는데 이건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극은 바다로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북극 얼음도淡水, 담수예요.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싱거운 담수입니다. 그 이유가 이 베이지더빙 그 북극의 얼음 역시 在海洋中 바닷속에서 똥지에더 어는데요. 이 어는 과정 속에서 자기에게 이제 안 맞는 불순물들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퇴퇴퇴 뱉어내면서 정말 순수 100% 순수한 물만 이제 결정체로 이렇게 얼기 때문에 그래서 담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 시험에 함께 나왔었던 애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피아오프는 얼음이 둥둥 뜨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남극은 在陆地上冻结的 남극은 이 육지에서 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면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빙탄 평평하겠죠. 그래서 그 관련 어휘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반대말로 아우투 울퉁불퉁하다. 이게 바로 요철이죠. 도구에 보시면 관련 어휘까지 해서 이렇게 묶어서 수업 시간에 정리해 드렸고 여러분한테 지금 영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난지, 베이지가 나왔대.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남북극 관련한 어휘들을 함께 모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특히나 소리적인 준비를 해놔야지 그래야지 들리자마자 얘를 정답으로 딱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영상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 뭐 파고다 HSK 6급 이것만 치셔도 영상들이 엄청 많을 테고 또 관련 교재들 이런 거 보시면은 그냥 머리 아프다. 이게 너무 많은데 설마 시험에 나오겠어?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관련 어휘들을 함께 짝꿍으로 암기하시면서 여러분의 힘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정리가 어떻게 문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살짝 한번 맛보기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남북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ABCD 보시면 난지더빙이란 단어가 공통분모로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은 그냥 슬쩍 한 번만 보고 남극에 관한 이야기네? 라고 슬쩍 보시고 지워놓고 옆에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A는 미도 更大, 밀도가 더 높다이고요. 融化速度快, 녹는 속도가 빠르다. 세 번째는 顶部很平, 꼭대기 부분이 되게 평평하다. 마지막 全在海中冻结, 전부 다 바다에서 언 것이다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남북극에 관한 어휘들을 정리해놓은 친구들이라면 충분하게 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충 무슨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것도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것이죠. 자, 지금 본문 내용 첫 줄 이제 보시면 물론 이건 듣기입니다, 여러분. 듣기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들릴 거예요, 여러분. 南极是大陆而北极没有陆地 이렇게 들립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남북극에 관한 이야기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개를 동시에 얘기하나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에 대한 비교를 한다면요. 예를 들면 별과 하트가 있다 라고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ABCD 가운데 이런 것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주어는 별인데 혹시 그 설명이 하트이진 않은지, 다시 주어는 하트인데 그 다음 설명은 다시 별이지 않는지,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들렸다가 정답이 아닌 주어와 그거를 소개하는 부분의 내용까지 모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점이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换句话说, 다시 말하면 北极的冰全部是在海中冻结的. 아까 보기를 미리 준비할 때 어떤 보기가 있었냐면 全在海中冻结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 관한 소개입니까, 여러분? 베이지에 관한 소개예요. 그래서 이걸 답으로, 이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답으로 고른 친구가 있겠죠. 하지만 좀 더 센스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저의 강의를 많이 들었고 평상시 훈련했던 친구라면 우선 여기에다가 베이지라고 아니면 베이라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놓고 혹시 나머지 보기 가운데 남극에 대한 소개는 나오진 않았는지 이걸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친구도 있을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주어가 무엇이에요? 난지더빙입니다. 남극의 얼음. 그래서 이 앞부분과 뒷부분의 소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함정은 다 물리치고 얘는 답이 아니야. 난 나머지 다른 아이를 기다리겠어. 라고 이렇게 잘 듣는 것이 능력이겠죠. 계속 볼게요. 而南极的冰是在陆地上冻结后 반면에 남극 얼음은 육지에서 동결, 언 다음에 断裂, 단열, 끊기고 脱落, 떨어져 나가서 到海里, 바다에서 形成了冰山. 육지에서, 이제 제가 그림 실력이 뛰어나잖아요. 육지에서 얼음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끊기고 떨어져 나가 뚝 바다에 떨어지게 되어서 여기에 둥둥둥 떠다니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게 漂浮在海面上이죠.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것. 이게 바로 남극 얼음입니다. 这些冰山落在海面上的 이러한 빙산이 바닷면 위에 노출된 것은 是 무엇이다? 이거 빙면형, 하나의 평면형입니다. 顶部尤为平坦, 그 꼭대기 부분이 유달리 평평하대요. 누가요?
난지더빙. 남극의 얼음이 어떻다고요? 顶部尤为平坦 해서 顶部很平 해서 이게 들렸기 때문에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네,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이었는데 이게 중요한 정답 위치긴 하지만 그래도 두 가지를 소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면까지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야 되고 남북국에 관한 평상시 관련 어휘를 같이 준비해 놓는 것이 사실 남북국뿐만 아니고 과학에 관한 어휘들, 예술, 문화에 관한 어휘들 맨날 나오거든요. 그런 애들을 짝꿍으로 묶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굉장히 소중한 시험 준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듣기 강의는 살짝 이제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우리 진준쌤과 함께하는 독해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그럼 이제 이어서 독해 파트는 跟 진준 老师一起 진준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3개 준비했는데요. 2개는 독해 첫 번째 파트의 문제가 되겠고 다른 하나는 독해 세 번째 파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보게 될 이 독해 첫 번째 파트 문제는 실제로 지난달에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 똑같이는 아니고요. 똑같은 유형의 유사 문제를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즘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인지 바로 한번 같이 볼게요. 第一题, 첫 번째 문제 같이 볼게요. 지금 이 문장과 같은 경우에는 문장 성분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만약 모국어 화자 입장에서 이런 문장을 딱 들었을 때 뭔가 말을 하려다가 뭔가 없는데? 뭔가 말을 하다 말았는데 라는 느낌이 들어야지 이게 정상인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第一个句子我们马上一起看一下. 바로 같이 볼게요. 经过多年的刻苦钻研 자, 일단 经过 什么什么라는 건 무엇을 거쳤다, 어떤 일을 거친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딱히 길게 설명은 안 하겠고요. 뒷부분 当地的农民 그 지역에 있던 농민들은 终于 드디어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이상함이 느껴져야 하는 그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掌握라는 단어. 자, 여기 요것만 볼게요. 掌握라는 단어. 얘는 보통 뒤에다가 뒷부분의 문장을 보지 않더라도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기법 같은 걸 내가 배우거나 연습을 통해서 내 손에, 즉 내가 장악했다라는 표현으로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하려면 그 명사가 뒤에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맞는 문장이 돼야 되냐면 얘는 이런 방식으로 문장이 완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掌握라는 단어가 동사가 쓰인다면 그 뒤에서 어떤 명사를 언급해 준 다음에 그런 것을 장악했습니다라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주 쓰이는 명사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来跟老师一起看一下下面这个部分. 具有 얘도 똑같은 유형이거든요. 그냥 만약 여우라고 했다면 그냥 있다잖아요. 그러면 具有 했기 때문에 구비하고 갖췄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具有 뒤에다가 特点 하면요 어떤 특징을 갖추고 있다. 혹은 具有 어떤 作用 하면요 어떤 작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고 요 가운데다가 그게 도대체 어떠한 특징이고 어떠한 작용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서 이렇게 꾸며주는 말로 넣는 거예요. 얘도 그래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掌握라는 건 뒤에다가 기술, 기법, 능력과 같은 단어를 넣어야지 하나의 뜻으로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 가운데다가 도대체 이게 어떤 기술인지 어떤 능력인지 어떤 기법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来我们看一下这个句子 정확하게 바꾼 거예요. 어떻게? 掌握了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악했습니다. 后面是什么呢? 技术 기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다가 这是什么技术啊? 实用菌栽培技术这个汉字希望大家记住 앞에서도 이렇게 잠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앞에 페이지에서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요 한자는 발음이 쥔이라고 읽는데 버섯 종류를 얘기할 때 쥔이라는 글자는 원래는 균이에요. 균. 근데 세균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보통 HSK에서는 버섯을 얘기하는 단어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食用菌 하면 식용 버섯. 그리고 栽培라는 단어는 재배하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런 기술을 장악하게 되었다, 보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이 부족한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위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자, 掌握 있을 때 뒤에 명사가 있어야 돼요. 또 유사 문제로는 具有 있을 때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말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好,来看一下第二道题. 두 번째 걸 바로 보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는 선생님의 희망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굳이
이런 표현까지 추가했어야 했나? 굳이 이런 단어까지 추가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했으면 가장 이상적인 문제를 풀 때 그 컨디션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쓰였냐? 5급에서부터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죠. 자, 辞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辞职 여기 보실게요. 사직한다라는 뜻입니다. 现在在公司做的这个工作我就辞职不干了，不做了。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그만둔다, 회사를 그만두다라는 표현이 辞职란 말이지. 그래서 보통은 이 단어를 쓰려면 어떤 방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주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일을 그만뒀습니다라고 辞职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장문할 때거나 또는 말로 할 때 잘못된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거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이 회사, 이 회사 또는 이 직장 이런 걸 그만둔다라고 쓰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辞职라는 단어가 辞라는 글자가 그만두다라는 뜻이고 职라는 글자가 职业, 职场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한자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때문에 더 이상 뒤에다가 목적어 같은 단어를 붙일 수가 없단 말이지. 왜? 아무것도 안 넣어도 그냥 누가 그만뒀다라는 얘기로서 요 안에 회사, 직장, 일터라는 얘기가 이미 담겨 있어요. 그럼 내가 굳이 회사를 그만뒀다라고 쓰고 싶다면 어떤 단어를 택해야 됩니까? 그렇지. 辞라는 글자 하나만 쓰고 그만뒀다. 이미 내 손에 있던 이 일을 놔버렸다라고 해서 버렸다라는 보호를 넣어서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뒤에다가 이 공주어라는 목적어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쓸 거면 뒤에다가 쓰지 않기. 이렇게 표현을 할 거면 뒤에다가 목적어를 써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문장 다시 볼게요. 뒤에다가 표현을 어떻게 뒀습니까? 辞职了한 다음에 工作라는 명사를 한 번 더 넣어줬잖아요. 이 단어 구조상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辞职에 이미 직장, 직업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장을 정확하게 바꿨을 때 어떻게 붙이면 되죠? 요렇게. 볼게요. 자, 辞职了工作가 아니라 辞掉了. 지금의 직장, 지금이 하고 있는 이 일을 그만두었다. 现在的工作는 맞는 말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하나만 더 챙겨갈게요, 여러분. 자, 无奈之下 뒤에다가 수로 또는 행동을 넣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首先我们看一下这个单词无奈. 우라는 건 없을 무자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이라는 글자는 여기에서 방법이 없다, 어쩔 수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두 글자를 더 더해줬어요. 이것처럼 之下. 이 之下라는 단어는 실제로 어떤 아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어에서 이런 말이 있죠. 무슨 어떠한 상황 하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상황 하에라고 생각해서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하에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나중에 더 긴 문장을 독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의 이 감정은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했구나. 기존에 배웠던 어떤 단어랑 굉장히 흡사하냐면 不得不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부득불, 부득이하게 랑 같은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好，接下来的一道题是阅读第三部分的题. 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 독해 세 번째 파트입니다. 늘 시험에서 굉장히 골고루 배분을 해서 시험 문제를 내줘요. 어떤 보기는 접속사로 바로 풀리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문장에는 엄청난 힌트가 하나 숨겨져 있고요. 또 어떤 건 문장 그대로 읽어본 다음에 앞뒤 문장의 맥락과 문맥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또 심지어 어떤 문제는 문장 부호의 힌트를 얻어서 바로 풀 수도 있는 문장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유형을 이렇게 골고루 배분해서 시험에서 보여줍니다. 때문에 위에도 第三部分과 같은 경우에는 문장 자체를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보기에서 충분히 최대한 많은 걸 내가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그 연습을 많이 해둬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경우에는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이 영상 우리가 적중 특강이기 때문에 2월 시험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단어를 하나 더 외웁시다 이것보다는 내가 시험에 갔을 때 잊지 말고 꼭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A, B, C, D를 최대한 우리 꼼꼼하게 볼 거예요. 아직 여러분 읽어보지 못했다면 잠시 이 영상을 멈춰두고 여기에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대로 읽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내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IBT가 아니라 우리가 PBT로 그러니까 지필고사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필기거나 노트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아쉽게도 IBT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겠지만 네,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원래 시험지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장 보호도 안 나와요. 그냥 시험지에는 이렇게만 나올 거예요. 문장 보호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첫 번째 A라는 문장을 읽었을 때는 이 문장 보호를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怎么读呀? 어떻게 읽죠? 倘若, 倘若, 倘若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랑 같은 말입니까? 그렇죠.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如果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이란 뜻이에요. 근데 如果라는 표현을 6급에서 조금 어렵게 倘若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이기 때문에 만약 有一个人 어떤 한 사람이 供出 내가 한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털어놓았다. 对方 상대방을 상대방이 제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범죄 사실을 고한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을 두 사람이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한 사람이 상대방을 알려주었다면 이 사람의 범죄 사실을 알렸다면 문장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뭐 어떤 결과가 발생할 거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빈자리 뒤에는 쉼표가 있을 거다. 그리고 뒤에서 如果라는 표현과 가설 내용과 가장 많이 이어지는 단어가 있다면 就 또는 어렵게 시험에 냈을 때는 就라는 글자 대신에 어떤 것도 나올 수 있다. 方便할 때 그 便이랑 똑같은 한자 便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문제를 풀려면 다른 단어를 외워서 이게 무슨 말인지 전체를 해석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야 된다. 그래서 A와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로 문장 부호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기를 볼게요. 第二个他们之间 他们 누구예요? 사람이고요. 일단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여러 명이 먼저 언급이 된 다음에 他们之间 그들 사이에 没有办法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다고요? 이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두 동사를 병렬시켜 주었습니다. 并은 그리고라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자, 沟通이란 단어는 소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부분에 达成一致 아래 단어장 보세요. 두 사람이 의견을 동일한 걸로 타결하다 혹은 두 사람이 합의하다 혹은 입을 맞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뽀뽀했다 입을 맞추다가 아니에요. 두 사람 나도 A라고 얘기했으면 이 사람도 A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지 입을 맞추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게 达成一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거나 입을 맞출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 두 사람 간에. 그 두 사람이 누구일까? 앞에서 언급되어야 된다. 대신 얘는 문장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아까랑 다르게.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选择. 잘 보세요. 이것만 보고 选择 해서 선택하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서 选择라는 단어는 선택하다가 아닌 선택이라는 명사 형태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긴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最, 제일, 符合, 부합되다, 双方利, 쌍방의 이익에 제일 부합되다가 아니라 될 부합되는 选择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C라는 이 덩어리는 하나의 문장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길까요? 选择라는 명사에 붙은 수식어가 길기 때문에 선택이긴 선택인데 어떤 선택이냐? 제일 쌍방의 이익에 부합되는 선택.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이 명사를 위주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부분이거나 또는 뒷부분에 적어도 수로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앞부분에 수로가 있다면 이 选择라는 단어가 이 전체 문장에서의 목적어일 거고 그러면 그 문장 구조는 앞에 쉼표가 있고 어떤 걸 했습니다. 이런 선택이 뭐 어떻습니다. 또는 만약 뒷부분에 쉼표가 있다면 이 단어가 이 전체 문장에서의 주어 역할을 하면서 이 선택은 어떤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빈자리에다가 맥락을 파악해서 앞뒷말과 함께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好，第四个 단어 하나가 엄청난 힌트가 되는 그런 문제예요. 이 부분 볼게요. 那这个人 얼핏 보면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한테 뭐지? 왜 굳이 이런 말을 했지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뭔가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자세히 곰곰하게 생각해보면 이게 엄청난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나라는 단어가 그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왜? 这个人이라는 단어가 이미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나라고 했을 때는 그럼, 그렇다면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那么
또는 나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근데 보통 나뭐 하면 이렇게 쉼표를 많이 찍어주고 이어주는데 나 뭐 하지 않고 그냥 나만 썼을 때는 그 뒤에 있는 문장이랑 바로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내가 이 힌트를 줄 건데 네가 이 힌트를 알아서 먹는지 못 먹는지 내가 볼 거야. 이런 느낌이죠. 괘씸하게도. 这个人, 이 사람은 就马上获得自由, 바로 얻게 됩니다. 자유를.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먼저 그 사람을 앞에서 얘기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나가 들어갔다는 건 그렇게 된다면,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준 역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앞에서 뭘 합니다. 그걸 한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这个人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그 문장을 꼭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 왜 쓰였는지 꼭 생각해 보기. 마지막 2. 문장 성분이 완벽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맥락, 문맥으로 풀어야 되겠네요. 대신 뼈가 되는 그 구조물을 한번 쫙 찾아보겠습니다. 结果, 결과입니다. 是,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벌 받는 거. 자, 얘는 정파라고 있죠. 정파. 원래는 벌을 주다, 벌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빼이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럼 벌을 받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결과냐? 모든 사람이 다 벌 받는 결과가 있게 된다. 그래서 역시 뒤에 얘는 마침표로 마무리해도 되는 충분한 그런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가 시험에서 똑같이 나온다는 아니지만 시험에 가서 꼭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절약해서 본문을 많이 읽지 말고 나와 있는 보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 내가 읽어낼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맥락을 꼭 미리 한번 읽어보고 그 연습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시험에 가서 실제 문제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2월 시험에서도 여러분 꼭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면서 앞으로 또 더 좋은 강의와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날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今天我们就到此为止，拜拜。